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25번째 이야기. 왕과 양키, 노예가 되다. 왕은 명랑하다. 그러나 나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야단났는데 왜 하필 이런 때에 잠을 깼을까? 이제 아서왕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짓거리기만 하면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왕은 낮잠을 푹 자고 났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다. 엉뚱한 말을 꺼낼 것 같다. 그렇다고 귀띔할 수는 없다. 그러한 짓을 하면 밀고의 상담을 한다고 더욱더 의심을 받게 된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존스 영감은 밭을 좀 가지고 있는 농부라고 해두자 하고 왕에게 말해두었기 때문에 왕은 농부로 잘 둔갑하고 있는 줄로 알고 만족해하고 있다. 그 아들은 알고 있는가? 농업 기술이 우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의견의 차이가 있는 모양. 어떤 사람은 양파는 아직 잘 익기 전에 가지에서 따내면 나쁜 열매라고 하지. 왕은 벌써 한바탕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의 귀에 왕의 말소리는 멀리에서 울리는 기분 나쁜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곤란하다는 듯이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꽤 이론에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즉, 자두나 쌀과 보리 같은 것은 항상 익기 전에 땅에서 파내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양파도 그것과 같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지.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모순된 이야기에 점점 당황하여 끝내 겁먹은 표정까지도 나타냈다. 양파는 양배추에 액체에 재워서 먹으면 더욱 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듣고 있던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이 농부는 머리가 왼쪽으로 감겨져 있어. 그러나 왕은 태연하다. 그 예로서 동물은 잘 익지 않을 때의 것이 더욱 좋고 염소가 익으면 모피가 뜨거워져 고기가 붉게 짓무르고 이윽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외쳤다. 한 사람은 우리들을 밀고할 작정이며 또 한 사람은 미추광이다. 두 사람 모두 죽여버려. 미추광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어. 그대로 두면 우리들에게도 저주가 옮겨진다. 그들은 무서운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들었다. 왕의 눈에 기쁨의 빛이 타올랐다. 농업에 대한 일은 횡설수설이라도 무용에는 특기가 있다. 한동안 양순하게 잠자코 있었기 때문에 왕은 팔이 근질근질했던 것이다. 당장의 아서왕은 대장장이의 턱에 한 발을 명중시키고 마룻바닥에 쓰러뜨렸다. 세인트 조지여, 우리 영국을 지켜줄지어다. 또 일격으로 술의 목수를 쓰러뜨렸다. 또 한 사람의 큰 사나이는 공처럼 내던져졌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자 마르코와 부인이 없다.
두 사람은 구원을 청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 임금님, 어물어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칩시다. 전진, 후퇴. 그때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병법의 요점. 왕과 나는 마구 뛰어서 숲속에 숨어들었다. 뒤돌아보자 농민들의 무리가 손에 낫과 삽을 들고 성난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왕과 나는 강을 만나 그 속에 뛰어들었다. 300m 정도 흘러내려가자 떡갈나무가 물 위에 가지를 내밀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잡고 떡갈나무 가지에 기어 올랐다. 쫓아오는 사람들의 함성은 점차로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가지에서 가지를 건너 무성한 잎 사이에 숨었다. 함성은 더 가까워져 갑자기 강 양쪽에 크게 퍼지고 메아리쳤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이었다. 임금님, 잘된 모양입니다. 아니야. 아직 찾고 있어.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과연 왕이 말한 대로였다. 쫓아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강 저쪽에서 떠들어댔다. 놈들은 저 나뭇가지에 매달려 저기서 나무에 오는 게 틀림없어. 그래. 내가 올라가 보겠어. 그 말이 우리들의 고생의 시초였다. 우리는 끝내 발견되고 말았다. 최초에는 올라오는 놈을 발길로 차서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은 아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성한 잎에 방해되어 효과가 없었다. 아서왕은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몹시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아차, 연기전술이다. 놈들은 마른 가지며 생풀을 산처럼 쌓아올리고 자욱히 연기를 올려 우리들이 숨어있는 나무를 둘러쌌다. 놈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제기랄. 임금님, 이렇게 되고선 내려가서 싸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던 터야. 서로 나무를 등에 대고 싸우자. 시체의 산을 쌓아 올리겠어. 숨가쁘게 말하고 왕과 나는 기침과 재채기를 연달아 하면서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 피의 비를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 조용히!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보아하니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귀족인 모양으로 화려한 차림을 하고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를 쫓아온 사람들은 즉시로 네네 하고 황공해했다. 그 귀족은 우리들을 말없이 보고 나서 그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다. 그대들은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이놈들은 어디서 굴러온 미추광이들입니다. 게다가 난폭하고 도망 잘 치기로는 이 이상 없는. 조용히.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자들은 미추광이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속임없이 말해라. 그리하여 나는 대답했다. 네, 저희들은 선량한 나그네 올시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놈들은 저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미치광이나 난폭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자 귀족은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저 짐승들을 쫓아버려. 네, 알았습니다. 부하들이 채찍을 들여 놈들을 쫓으니 놈들은 순식간에 도망쳐버렸다. 우리들은 위험한 고비에서 도움을 받았다. 귀족은 행렬의 끝에 서서 따라오라고 친절하게 말 2마리를 내주었다. 그날 밤 여인숙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아서왕과 나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족의 부하가 왔다. 우리들의 영주 그리프 백장님이 캄베네트라는 큰 거리까지 가면 위험은 없으니 거기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들은 고맙게 그 친절을 받아들였다. 30km 정도 여행을 하여 캄베네트의 거리에 들어섰다. 광장에는 장이 서서 번창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노예시장이었다. 인간의 경매장이다. 우리들은 빌린 말에서 내려 친절하게 대해준 귀족에게 감사의 말과 작별의 인사를 하러 갔다. 귀족은 말 위에서 기분이 좋지 않게 웃었다. 순간 찰칵 왕과 나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하인 우두머리의 짓이다. 그리프 경은 냉정하게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왕은 마구 화를 냈다. 왜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나 그리프 경은 턱을 들어올리면서 부하에게 말했다.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오너라. 노예. 이 말은 이때까지 없던 오싹하는 울림으로 나의 귀를 때렸다. 아서왕은 수갑을 찬 채로 죽으림을 다해 그리프 경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부하들이 달려와 즉시로 우리들 손을 뒤로 하여 묶었다. 우리들은 힘껏 소리쳤다. 우리들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민이다! 그러자 노예 상인이 단 위에서 내려와 왕과 나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자유민이라고? 그렇다면 걱정할 건 없어. 영국 정부가 보호해줘요. 증명서를 보여줘. 증명서? 그렇지. 자유민의 증명서 말이야. 우리들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유민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왕이 만든 법률이다. 아서왕은 자기가 만든 법률에 묶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사정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증명서는 없으나 증명은 됩니다. 제발 성스러운 골짜기까지 심부름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야. 너희들을 사는 주인이
그러한 쓸데없는 일을 기뻐할 리가 없어. 주인이라고? 아서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바보야, 나에게 주인은 없어. 이 나야말로. 부탁입니다. 제발 조용히. 나는 당황하여 아서왕의 입을 막았다. 이 이상 소동을 일으켜 또 미추광이 취급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이다. 왕과 나는 노예 상인에게 팔리어 쇠사슬의 맨 끝에 메어져 점심때 이 거리를 출발했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영국의 국왕과 국무 대신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끌려간다. 더군다나 무례한 그리프 백작은 우리들이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값으로 우리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영국의 국왕이 단돈 7달러, 최고위 대신, 즉 수상인 내가 9달러였다. 아, 국왕의 신성함이란 결국은 그 쿵쿵 무겁게 우쭐대며 걷는 걸음걸이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점도 없는 모양이다. 참으로 국왕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작물로서 쓸모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데 일단 국왕이라고 알면 사람들은 한번 보기만 해도 황공하다든지 뭐라고 하며 숨도 멈출 것 같이 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